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니까 나도 오래간만에 이거 바이오 녹음하는데, 요새 하여튼 좀 비싸다 싶은 주식은 거의 저도 외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연간 전망 내년 준비하면서 금리도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내려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균열은 있었는데, 오히려 균형이 좀 생기고 나면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니까 또 봉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섹터 및 종목에 집중하자인데, 아직까지 제가 바이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강하나 연구원 담당자니까 일단 제일 말하기 싫은 질문부터, 아까 미를 물어도 별로 안 좋아하던데, 탑픽은 뭐고, 그리고 원래 좀 좋게 봤던 건 뭐였는데 생각보다 이번 실적 시즌이나 프리뷰 통해서 좀 더 좋아져 보이는 거, 더 이 시점에 더 안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곤란해? 아니요. 근데 이제 뭐 탑픽을 기간에 따라서 사실 바이오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기간을 잡고 탑픽을 보통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대부분 많이 싸진 상황이고 좀 리스크가 많이 없는 바이오텍 중에서 그래도 좋은 이슈들 많은 게 이제 ABL 바이오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삼바밖에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3분기에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은 게 삼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다른 바이오 얘기하면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삼성 바이오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뭐가 탑픽이라고? 일단 바이오텍 중에서는 이제 ABL 바이오가 리스크도 거의 없고,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 이슈가 없거든요. 이제 올해 1,000억 이상 유입이 되기 때문에 원래 연간으로 연구개발비가 한 3,400억 들었다고 이제 치면, 그리고 3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사노피와 올해 1월에 있었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유효성이 확보가 됐고, 사노피와 계약한 것도 임상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임상, 뭐 휴먼 POC 같은 게 잘 나오면 이제 다른 회사들과도 딜을 하기 좀 수월해진 상황이 아닌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되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이 나오면서 그때 좀 난리였었죠. 예. 난리였었는데, 아두카누맙의 효능도 애매하고 너무 비싸고, 이제 뭐 사실 부작용도 심한 점 때문에 이제 아두카누맙이 좀 안 좋게 여겨지다가, 최근에 또 바이오젠이랑 에자이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을 한 개 더 오픈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기존 아두카누맙보다 유효성이나 부작용 면에서 좀 뛰어났기 때문에 다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들이 이제 대부분 다 ABL 바이오 이렇게 길게 하네요. 자료가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구나. 네. 탑픽이 ABL 바이오. 이제 뭐 바이오텍 중에서는 사실 그만큼 좀 안전한 회사가 지금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 중에 이제 뇌질환 쪽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 항암제 쪽도 사실 데이터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항암제 쪽은 아직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 갈 때 ABL 바이오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게 그 자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거네요. 근데 절대 유증을 한동안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요새 바이오의 고민인데. 네, 맞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 그리고 그리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지시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자료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는 없더라고요. 이제 왜 그걸 자기가 말하고 싶으니까 다 빼고 이제 뭐 가져온 거야 지금. 이게 실적 위주로 큰 회사들 자료들은 다 언급한 것들이니까. 네, 지시셀은 뭐 제가 여러 번 작성하기도 했고 너무 좋은 회사인데 사실 이제 지시셀의 해외 법인인 아티바가 상장이 좀 지연되면서 이제 많이들 시들시들해졌어요. 하지만 지시셀의 또 하나의 이제 ABL 바이오와 비슷한 장점 중 하나가 돈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가 없다. 3분기만 해도 제가 프리뷰 자료를 작성했는데 한 영업이익 100억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때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세포치료제 사업부가 기존에 있었던 계약에서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임상 모멘텀도 올해 11월에 한 번 있고 이제 연말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NK세포 쪽을 옛날에 좋아한다고 6월 인덱스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제 지시셀 같은 경우 NK세포 치료제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동종 이제 자기 몸에서 빼서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닌 일반적인 공여자한테서부터 추출해서 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동종 세포 치료제에서는 가장 선두기 때문에 좀 볼만하다. 어차피 세포 치료제는 동종으로 가야 됩니다. 상업화를 하고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동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시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업화까지 생각해서 좀 이미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한 게 아닌가. 특히 미국의 CGT, CDMO도 있어요. 최근에 뭐 바이든의 행정명령 나오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자국 내 생산 공급 뭐 개발을 우선시해라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코로나 때부터 미국 내에 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좀 각광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치료제 쪽 또 좀 뭐 그런 수혜를 나중에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은 사실 행정명령도 좀 애매하고 뭐 반도체처럼 아예 뭐 정책적으로 뭘 건들고 있진 않아서 타격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느 섹터가 이제 정말 미래 없어 하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그게 이제 밑에서 씨앗을 틔울 때가 있는데 내가 지금 ABL 바이오 참 오래간만에 들었거든. 이거 좋은 거 내가 알고 있었고 네. 우리 방금 주가를 보고 깜짝 놀랐어. 엄청 빠졌었군요. 그 딜 나왔을 때도 시기가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래서 반영이 많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삼성바이오 말씀드리다가 바이오텍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말했고. 네, 저 바이오텍 좋아하는 회사 2개 말씀드렸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 환효과 때문에 좀 실적이 잘 나온 것도 크고 너무 평가대로 다 이거만 사고 있는데 근데 많이 주가 굉장히 단단했죠. 너무 단단했고 빠지지도 않고 사실 근데 묶여있는 물량이 좀 크니까 그치. 그런 부분도 좀 그치.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만약 수출을 그런 게 따진다면 왜 셀트리온은 저렇게 안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로만 환주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그래도 삼바가 그래도 사람들이 그나마 바이오도 바이오라기 보기 좀 헷갈리고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 베이스가 그러니까 숫자를 보다 보니까 이걸로 몰렸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같아요. 3분기는 삼바부터 할까요? 네. 삼바부터 내가 할게요 그러면. 3분기는 삼바 이거 어감이 좋잖아요. 맞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별도 기준으로 봐도 영업이익을 한 29% 이상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컨센서스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이제 달러 강세로 매출액의 환율 효과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지금 제품 믹스, 프로덕트 믹스가 개선되면서 좀 고판가 이제 마진 좀 마진율이 좀 높은 것들이 많이 좀 이번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FDA 허가가 나면서 마일스톤 한 30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마일스톤과 고판가 제품들이 3분기에 많이 좀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4분기는 살짝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연간으로 봤을 때 사실 역대 최대고 좀 성장률이 굉장히
대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당연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왜 당연히 좋냐? 4공장이 올해 10월부터 돌아가게 되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가동률이 조금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가동률이 올라올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선수주를 이미 7건이나 받았고 5개의 빅파마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 물량이 좀 또 증가할 수도 있는 좀 모멘텀이 있고 사실 내년에 4공장이 더 이제 완공이 되면서 추가 수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공장 좀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인식이 될 거고 사실상 지금 트레이닝 코드가 너무나 단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걱정은 없겠다. 이제 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항체의약품 비중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 좀 되게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의약품 시장이 지금 좀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중에 좀 5공장, 6공장 증설하면서부터는 성장률이 더딜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항체의약품 중에서 옛날만큼 블록버스터급이 없는 건 맞는데 최근에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 후기 임상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은 대부분 항체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기 임상에 있는 기업들 모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기존의 거래처 관계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의약품 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 아시아권부터 공장을 좀 수주를 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부터 만약에 컷을 하게 된다면 그때 좀 타격이 있을 수는 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막판에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느꼈던 게 반도체가 홍역을 치렀고 네. 공장 이전 자동차도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자동차 때문에 올해 저희들도 바이크를 했었으니까 책임 자유롭지 않고 물린 사람들 많은데 삼바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리가 그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단 5공장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미국에 증설을 할 계획도 있다. 그거 빨리 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네, 근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일단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자금이, 있고요. 네, 일단 그런 부분 때문이 제일 크지 않나. 공장은 다 미국에 가서 져야지만 이제는 뭐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그리고 항체의약품 하는 CDMO, CMO 기업들이 증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산마만 지금 증설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최근에 한 2주 정도 제가 시장에서 되게 독특하게 봤던 기업들 물론 삼바보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것도 네. 막 올라갔잖아. 네네.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갑자기 장이 막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옛날 마바라틱하게 그냥 장 안 좋아 보이니까 그냥 이런 것들을 사놨다고 그러는데 올라와가지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우리 노땅들은 꼰대들은 잘 네. 몰라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다가 내가 봐요 왜 샀는데 그때 뭐 막 얘기를 하더라고 유한이에 넣어주고 뭐 삼바도 거기도 삼바 사가지고 재미 본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모멘텀이 숫자 말고 다른 건 없죠 유한양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숫자가 아무래도 제일 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숫자가 엄청 잘 나온다기보다는 레이저 티닙이 아무래도 메인 파이프라인인데 레이저 티닙의 임상 데이터가 3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기대하시고 파이프라인들이 좀 유한양도 있다고 하더라고. 네, 이제 레이저 티닙이 메인 파이프라인인데 이제 레이저 티닙이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는 항암제 중에서는 제일 선두에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또 좋은 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런 것들에 좀 관심들이 있다. GC셀 여기 있었네 보니까. 네네. 있었네. 있었군요. 삼바는 마지막에 말했던 걸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바가 마냥 보기도 좀. 네. 그 다음에 무슨 종목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뷰 나왔던
보령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제가 보령을 좋아했다 말았다가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지금쯤 다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 가장 큰 이유는 뭐 1분기, 2분기 실적 잘 나왔고 3분기도 영업이익은 소폭 하회했지만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외형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타격이 크지 않았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버틸 힘이 있다는 거고 영업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를 좀 입증시켜준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 보령이 지금 제일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일라일리와 관련해서인데요. 일라일리가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랑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일라일리와 보령의 관계가 어떠하냐? 보령이 기존의 LBA 전략, 오리지널 의약품 중에서 특허 만료된 의약품의 모든 권리를 사오는 전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령이 LBA 전략으로만 일라일리한테서 3건의 의약품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젬자라는 항암제, 두 번째는 자이프렉사라는 조현병 치료제, 세 번째는 알림타라는 항암제를 최근에 LBA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LBA로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자사 생산도 가능해지고 제형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오리지널 의약품이기 때문에 항암제나 뇌질환 같은 아예 스페셜티가 중요한 시장에서는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마진율 개선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BA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마진율 개선이 크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LBA 이외에도 일라일리와 기존의 트루리시티라는 당뇨병 치료제를 코프로모션으로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했는데요. 보령이 일라일리와 그렇게 코프로모션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일라일리가 차후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를 출시했을 때 특히 국내에 출시했을 때 보령과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마진율은 높지 않아요. 뭐 싱글 로우에서 미들 싱글이라서 한 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만과 알츠하이머 쪽은 마진율과 상관없이 Q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일 거기 때문에 그때 좀 큰 폭으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보령이 내년 1분기에 탈모 치료제 핀페시아라는 탈모 치료제의 스프레이 제형을 최초로 출시하게 됩니다. 핀페시아는 여태까지 경구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프레이 제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그 남성 그 성적 기능 저하를 경구용이 좀 많이 유발하는데 스프레이 제형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 탈모 치료제를 남자들이 먹을 때 고민하죠. 네. 때문에. 한 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뭐 너무 크리티컬하니까 최근에는 또 탈모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기존의 경구용을 미리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이 제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좀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지금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부들의 마케팅을 올해 좀 많이 해놔서 내년에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를 훌쩍 그려서 그러네. 좀 이따 네. 이게 이제 아까 보령이 취한 전략이 어떻게 보면 저기 아까 LBA라는 게 레거시 브랜드 말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뭐죠? 특허 같은 게 끝난 것들 갖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돈 갖고서 하는 건데 이게 네. 잘해야 된다던데. 근데 이게 영업력이 워낙 좋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부분이에요. 뭐 그때 나도 바이오 진짜 오래간만에 보니까 네. 옛날 기억들이 조금씩 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보령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특허 끝난 것들 사다가 이제 다시 하는 건데. 네. 사실 보령이 워낙 영업력이 좋기로도 유명하고 특히나 항암제 쪽은 워낙 강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걸 특히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LB로 가져온 품목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트루리시티는 코프로모션으로 가져온 거고
이제 잼자 같은 것도 올해는 이제 항암제 부분 마케팅이 좀 떨어지면서 떨어진 것도 있고 2분기에는 잼자를 3분기부터 자사 전환하면서 그냥 2분기에 좀 떨어진 거지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아마 내년부터는 크게 견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잼자 이외에 자이프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조현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령이 마케팅을 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큰 결실을 볼 순 없지만 뇌질환 쪽에 영업력을 강화시키면서 뭐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암제 쪽은 원래 보령이 기존에 좀 영업력이 강하다고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령도 재밌네. 보령은 맨날 뭐지? 광장시장에 갔다 오다 보면 보령지역 건물 있어가지고 맞아요. 광장시장 가본 지 오래됐네. 지시세는 아까 얘기했던 거 같고. 네. 그리고 뭐 중해제약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중해제약은 3분기 프리뷰 자료이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랑 2분기에 너무 기대치가 높았어서 좀 그에 대한 좀 기대치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사실상 작년보다 고성장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상황은 좋은데 그냥 연초 기대치가 그냥 너무 높았던 게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해제약에 있어서 많이들 기대하셨던 햄리브라의 보험 등재 햄리브라는 혈우병 치료제인데요. 로슈의 혈우병 치료제인데 로슈에게 있어서도 햄리브라가 지금 주요 좀 고성장 매출원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어서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햄리브라가 기존 혈우병 치료제들 대비 처방 투여 방식이 훨씬 수월하고 부작용도 좀 덜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험 등재하는 데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특히나 혈우병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등재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좀 밀려서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레오파마라는 후시딘 개발사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이게 올해 원래 좀 임상 이상이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자 모집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내년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령과 중해제약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것도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자사 생산 전환을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파이프라인들이 다 있는 제약사들입니다. 제약사들이 사실 남의 거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영업만으로 하는 제약사들은 재미가 없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 파이프라인에 라이선스 아웃 이력이 있던지 아니면 임상 데이터에서 조금 튀는 것들이 있었을 경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세타사람한테 약간 비판적 시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이런 기업 이 파이프라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실제 뭐 회사가 확 이걸로 좋아지고 이런 게 참 적었지 않나요? 파이프라인으로요? 사실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막 맨날 이거 우리 그때 한참 바이오 열풍 불 때 다 공부하고 막 했는데 네. 이거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밸류는 얼마짜리 가치 다 얘기하는데 뭐 미국처럼 그런 가치를 확 평가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는 네네. 사실 숫자도 좀 안 나오고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 게 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치, 이제 그러니까. 팔리면은 피크 매출 이 정도야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 주최자형이 원래 미국 바이오텍에 일했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이 이러한 소위 이러한 가치들의 밸류를 평가해주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주는 자금을 이렇게 여유 있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막 네. 전부 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뭐 신기사 뭐 이런 쪽들이 다 바이오에 돈을 태웠는데 그냥 다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다 벙쪄 있는 상황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약사들이 생각보다 바이오텍들보다 오랫동안 연구를 했더라고요. 오랫동안 오래된 회사가 좋은 회사들인데
야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별로 뭐 여기서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서 아까 강점이라고 네. 말을 했지만 이제 제약사들은 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도 성장하는데 파이프라인은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좀 사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10배가 안 돼서 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바이오 오늘 오래간만에 하나 연구에 여기다 자꾸 주가를 내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들 빠져 있네. 네, 다 야, 지금 진짜 이거 중요한 제약도 내가 안 보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약사들만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어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쪽 영업력 1위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3분기가 원래 비수기지만 비수기 치고도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 여기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뭐 감기약 약간 인상을 한다라는 말도 뭐 정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대원제약의 가장 주요 품목인 콜대원 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도 엄청 사놨는데 이거 코로나 때 먹지도 네, 않고 맞습니다. 지금. 뭐 4분기는 원래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이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약사와 좀 다르게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인 나보타의 좀 매출로 견인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분기, 2분기 컨센 상회를 했는데 3분기는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그것보다 오히려 이제 4분기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컨센서스 소폭 하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팩스클루라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7월 1일에 출시하면서 마케팅 비용이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툴리눔 톡신인 이제 나보타가 2분기에 물량이 좀 많이 나가서 1분기에는 좀 덜 나가고 2분기에 물량이 많이 나가고 3분기에 물량이 조금 덜 나가고 4분기에 좀 물량이 많이 나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뭐 반기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4분기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2분기와 3분기 나보타 물량이 좀 플랫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팩스쿨루가 7월 1일에 출시되면서 이제 마진율도 개선되고 12월에는 팩스쿨루의 위험 적응증이 추가되면서 그때 추진력을 좀 얻어서 내년에는 좀 MS 확대가 크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엔블로라는 당뇨 신약이 내년 1분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블로까지 출시되게 된다면 내년에 마진율 개선이 또 한 번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사 좀 말씀드렸었고 이제 SK 쪽 두 개. 진짜 머리 아픈 거 이거 이게 왜 웃어? 제가 머리가 아파서. 내가 이거 우리 가는 건 맨 첫 자료에서 맞습니다. 강조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여담 얘기야. 그때 어느 날 자료 나가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모임을 갔어. 그러니까 주식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앉아서 편하게 이제 뭐 코스 요리 먹으면서 한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바이오는 뭐 물어보길래 내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걸 갖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그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윤여문이 그때 그거는 괜찮겠죠? 그래서 내가 근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빠졌어 이거? 근데 SK바이오팜이 좋은 회사인 거는 모두가 알고 저는 여전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자가 지속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기가 잠깐 실적이 어렵다. 그때 일회성으로 좋아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작년 4분기에. 네. 그게 마지막이었더라고. 그 실적은. 네. 하지만 이제 올해까지는 좀 적자일 거고 내년까지도 적자일 수 있는데 내년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의 처방수 추이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노바메이트의 처방수 추이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는 없고 이게 J컵으로 올라오는 걸 기대하시는 건데 그게 그냥 조금 어렵다. 당연히 코로나.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매니저가 뭐라 그래? 좀 내년쯤에 봐야겠네요. 기분 나쁘지 않죠. 내가 이제 나도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야. 왜냐면 참 우리가 애널리스트라 힘든 직업인 게 이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것도 좋아지고 한데 주가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뭐를 중시하냐의 문제인데 이 회사는 제 생각에 너무 숫자를 실망을 주니까 뭐 그런 거 안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부터 고민 더 해보고 네. 빠져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 한번 아직도 좋아 보인다고 했으니까 날 설득해줘요. 일단 뭐 처방수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4분기. 네, 이제 엑스코프리가 아니더라도 세노바메이트가 아니더라도 사실 SK바이오팜이 원래 상업화를 앞둔 파이프라인을 하나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기 흑자 전환이 앞당겨지겠죠. 이제 뭐 영업 레버리지도 나고 그런 상업화 앞둔 의약품 매출이 더해지면서 좀 분기 흑자 전환이 땡겨질 수는 있는데 지금 바이오팜이 3천억 원 정도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로 만약에 어떤 걸 사온다 했을 때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LG화학도 그렇고 바이오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인수합병을 하거나 뭘 좀 비싼 돈을 주고 사오면 주가가 오히려 빠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좀 선호를 받는 추세여서 그런지 일단 현금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올해는 좀 안 하실 것 같고 내년쯤에나 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업화를 앞둔 의약품 인수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좀 늦게 있습니다. 하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세노바메이트 너무 잘 팔리고 있고 세노바메이트가 아니라 이제 뭐 카리스마메이트 뇌전증 소화기기 뇌전증 그러니까. 치료제인 카리스마메이트도 임상 3상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뇌전증, 뇌질환 쪽은 이제 SK바이오팜이 추적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직판이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직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업망을 SK바이오팜이 저는 잘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다른 회사를 통해서 파는 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판관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길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드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 SK 바이오팜을 이게 내가 오늘 가다가 오래간만에 나도 녹음하는데 짜증 날 수 있을 텐데 막 이제 사람들이 사놓고 고민을 더 하거든. 사놓고서만 연구를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우리 같은 내주의 이제 노땅들은 뭐 바이오의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히게 숫자를 지져본 거지. 근데 비용 부분이 너무 회사가 맞아요. 연간 거의 비싸게 3천억 원. 왜 이렇게 비용을 써요? 일단 미국 직판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기업이 무슨 왜 이렇게 비용을 쓰냐 이거지. 근데 뭐 미국에 사실 뭐 그걸 구축하려면 그 정도 돈이 네 처음에 구축할 때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또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카리스마메이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이제 중국이랑 일본 쪽에 임상 진행하고 있는 비용도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다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고 있어서 미안. 뭐 이렇게 내가 다그치는 것처럼 우리끼리 있을 때나 이런 얘기. 이거 일요는 이렇게 막 그런 대중적인 곳 아니니까. 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사람들 내 주위도 많으니까. 그래서 야 세상 좋아지고 있는 건 맞구나. 네, 한 번씩 댓글로 이제 AS 해달라고 근데 하시더라고요. 이 가장 큰 문제, 제가 이제 저도 이거 1년 넘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코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의구심이 풀려야 되고 그게 숫자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사람들이 아주 안심하고 지를 것 같아.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뭔 놈에 이렇게 돈 들어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식당이 있어요. 적당한 가성비라는 게 있는 거야, 식당. 근데 너무 맛있어. 카레 우동 맛있는 집 있다 쳐요. 네. 내가 얘는 경험이야. 카레 우동 맛있다고 갔는데 맛은 있는데 이 가격 주고 못 먹겠다고. 거기다 새우튀김 하나 얹어주고서 엄청 비싸게 받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는 내가 이 가격 대비해서 좀 그런 느낌?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용 컨트롤이 너무 잘 돼서 사실 지금 실적이 많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바랑 비교가 되는데 그게 핵심 네, 포인트야. 맞습니다. 산바만 좋아하는 거는 야 우리 같은 사람들 봤을 때는 야 산바는 잘하거든. 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지. 근데 사실은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답답하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는 노땅 그 센터장이나 노땅들 그 답답할 텐데 우리 사실 의사결정권자의 상당 부분은 노땅들이거든. 그쵸. 그치? 노땅들이 봤을 때는 뭔가 그 의구심이 아직 있다는 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것도 진짜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가 조금 더 심각하죠. 이제 이것도 3분기 무섭더라 무서워 이거. 네, 3분기에 어닝 쇼크가 예상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사실 이제 빠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제일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금이 1조 3천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어서 여기서 막 7만 원 언더까지 빠지는 거는 쉽지 않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백신 가격을 한 4배 정도 상승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좀 저가 백신들에 대한 선호도가 나중에는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부스터를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개발도상국에 이제 공급하는 거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담당할 확률이 높다. 네, 우리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노바백스가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 고민인 것 같아 지금 이게 진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국제기관에서 지금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이제 WHO나 그런 EMA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해외에 출국할 때 인증을 또 못 받아요. 인정을 또 못 받아서 일본 갈 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거는 인정을 해주지 진짜? 않습니다. 아직. 네. 뭐야 그걸? 그래서 아직은 좀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맞더라고. 네, 저도 화이자코로 부스터를 맞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 매출이나 이제 노바백스 향 매출이 좀 미니멈은 보장이 되어 있어서 4분기는 그래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드렸고,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바이오도 잘 모르는 센터장이 무식한 얘기를 했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 하자 들어보면 바이오텍에서는 ABL 바이오, 네, 지시셀, 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일반 제약 쪽에서는 보령, 중해제약까지. 보령 중해제약 정도, 바이오팜도 회사는 괜찮다. 회사는 좋다. 회사는 좋다. 3반은 비용 손대 잘하고 바이오팜은 비용 좀 쓰는 편이다. 네. 이 정도가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장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 이게 무슨 사회 보는 것 같다. 야. 오래간만에 바이오 보니까 내가 가나에 잘 녹음 안 했던 게 야 바이오까지 과연 돈이 가겠는가 그랬는데 한 2주 정도 갑자기 내가 막 녹음하자 했던 게 이왕부터 바이오들도 좀 관심 갖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관심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녹음 좀 하자 그랬던 거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